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곧 오시 그 새 예루살렘의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며 전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예비되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신령을 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입술을 열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예비되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흡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입술이 거룩하신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성령님이 가득한 자리 나만하시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시작과 끝에 맡겨드리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성령의 비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늘의 문이 사랑의 비가 내리네 사랑의 비가 성령의 바람이 하늘의 문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유 통일을 위한 광화문 전국 주일 저녁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기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기 하늘로 비춰들고 주의 불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뒤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군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하늘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타깝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웁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두 손 들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집회 가운데 다니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서 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자를 만나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앞뒤로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한 번 더.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내일 7월 8일 부터 9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대구 경북 장로 연합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서울에 잠시 오셨다가 금요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 울산 경남 자유마을 국민대회를 인도하십니다. 8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방 전역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는 곳곳마다 이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다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바람이 그 기운을 밀고 올라와서 8월 15일에 광화문에 성령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제일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학성 장로님께서 오늘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뜨거움이 오늘 강해서 막대기를 세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구별되게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들 귀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시온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 사명 다할 때까지 온전히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봉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질.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생물 쪽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 결정은 아시겠지만 한 2시간 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생물과 인류까지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 지지를 여러분이 잠깐 좀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전 목사님 같이 길게 복습은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의
지층의 퇴저감이 몇 프로는 기억나세요? 75%. 정말 대단하시네.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퇴저감이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 두 번째 뭘 강조했냐면 학자들은 이 퇴저감이 쌓여서 되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980년 헬렌 산의 화산 폭발을 통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 강하게 힘을 밀어서 아멘. 그 흙덩이에 있는 물질들의 이 밀도에 따라서 달리 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아멘. 그걸 보여주셨죠? 아멘.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유명한 그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퇴저감이라는 것이 쌓여서 되지 않았던 사실을 지질학자들은 다 믿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고쳐지지 않느냐? 그걸 고쳐지게 되면 과학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화론은 여러분이가 휴고될 때까지 고쳐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쳐지면 과학 전체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아멘. 이웃에게 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층은 이 모래로만 된 층이 있고요. 어떤 층은 진흙으로만 된 층이 있고 어떤 층은 자갈로 되어 있는 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께를 보면 예컨대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층이 한 5만 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는 자갈밖에 없겠냐 말이죠. 그렇겠죠? 아멘. 어떤 층이 이 자갈로만 되어 있고 모래로만 되어 있고 진흙으로만 쭉 되어 있는 그랜드 캐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자갈과 모래와 사안의 농도에 따라서 달리 이 분류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것은 전 세계의 퇴저감이 75%로 되어 있죠. 아멘. 화산 폭발로 돼 있는 거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항상 지질을 생각할 때는 기승전 노아 홍수란 뜻입니다. 전 세계 다녀보시면 엄청난 이 지층들이 있는 다양한 지층의 거대한 돌들을 발견할 수 있을 터인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게 노아 홍수에 의해서 이 지층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75%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물에 의해서 퇴저감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근데 이 지층이 10m가 됐다 그러면요 이거를 움직일 때는 화산이 아니고서는 물밖에 없어서인데 10m의 지층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과학자들 말하는 사람들은 10배에 해당하는 물이 있어야만 지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물이 한 지층이 10m에 10배 되는 크기로 밀어붙일 때에만 비로소 10m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퇴저감 75%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냐? 그 높은 이 층에 큰 물이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서는 이 퇴저감층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 보면 노아 홍수가 실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지질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다 믿었지만 노아 홍수 얘기 부분만 나오면은 이게 거짓은 아닌데 전체 지구를 다 물로 덮었단 말이죠. 이걸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말은 못하고 부정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잠깐 동안에 지질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지질은 끝날 터인데 여러분 여기서 진화론의 핵심이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게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다음에 변이는 우리가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질적 향상. 진화론의 프레임은 첫 번째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진화론자들은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눈 설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라는 하면 빛에 민감한 세포 중에서 빛에 민감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오랫동안 발전해가지고 눈이 됐다 그래요. 하여튼 세상 곳곳에 이재명보다 더한 놈들이 과학자로 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오랜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1억 년이다, 10억 년이다, 그건 뭐 알아서 자기네들이 부르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질적 향상이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억을 하지 마시자고요. 근데 이 제2 법칙은 뭐냐면 자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력도 쇠하고 능력도 쇠하고 과거에 장동건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쇠퇴합니다. 쇠퇴하죠?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질적 향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멘. 제가 지질학을 왜 먼저 했느냐,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요 문제를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엘이에요. 지난번에 공부한 지질학자 라이엘. 그러니까 이 계곡을 보니까 물이 졸졸졸 흘러가지고 수억 년 깎아서 이 계곡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오랜 시간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지질학자입니다. 다윈은 이 라이엘의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물 진화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화면에 뜰 수가 있는데, 그죠? 네. 자, 다음이요. 다윈은 지난번에 공부한 라이엘하고 12살 차이입니다. 12살 차이지만 이제 우리가 한 50대, 60대 되면은 10살 차이는 거의 뭐 비슷하게 맞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같이 살죠. 여러분, 다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고 라이엘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장 이게 유명한 뉴턴 같은 사람이 묻히는 곳인데 거기에 묻혔어요. 이 다윈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의사고 부인은 엠마 웨지우드인데 부인 뭐 소개할 필요 없지만 웨지우드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혹시나 도자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에 웨지우드가 있습니다. 고개를 흔드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랑제일교회 현주소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몰라도 됩니다. 예. 근데 이 다윈이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10살 난 딸이 사망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종의 기호는 1859, 자본론은 1867인데 연도로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종의 기원이 먼저 만들어진 책이고 이 막스의 자본론이 뒤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통로를 제일 먼저 놓은 사람이 막스가 아니라 누굽니까? 다윈입니다. 다윈을 기초로 해가지고 유물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본주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누가 먼저냐? 다윈이 먼저였습니다. 아멘.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변이가 계속 반복되면 종간 변화, 종래 변화가 아니라 종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냐? 그건 우리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변이는 과학적 현상이고 유전 정보의 재조합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만났으면 그 아들 딸들이 부모의 유전자 중에서 몇 가지 선택해가지고 이 재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변이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변이가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과학적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도 바로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해질 뿐이다. 제가 앞부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변이는
과학적 현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요걸 가지고 이 진화론 자들은 소진화라고 불러요. 소진화. 종간 변화, 즉 어류가 포유류가 되고 또는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그다음에 양서류가 뭐 개가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종간 변화를 대진화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간 변화는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변이, 지극히 당연한 과학적 현상인 변이를 이 사람들은 소진화라고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변이를 소진화라고 불러서 마치 진화가 있는 듯이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다 이 친구다. 다음이요. 여러분, 도덕과 양심도 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백보양보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뭐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만약에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원숭이 마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진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진화론의 두 기둥은 뭐냐? 돌연변이가 있고 자연선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연선택은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괜히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여러분 영어로 하나 써놨는데 이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죠. 그렇죠? 근데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natural selection이 자연 선택입니다. by means of니까 무엇에 의한 거니까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그러니까 다윈의 책 제목은 종의 기원은 아니고요. 종의 기원은 맞는데 정확하게 보면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이다. 이것이 다윈의 책의 제목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진화가 됐을 터인데 진화의 수단이 뭐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됐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책의 표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 물고기에서 사람까지 진화가 된 이유를 물어보면 원동력이 뭐냐? 하나가 돌연변이고 또 하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이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돌연변이만 간단히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돌연변이 뭔가면 그 DNA를 갖다가 자기 자손대에다가 복제를 할 때 또는 복사할 때 우연하게 오류가 발생한 것이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바뀌는 것이 머리 둘 달린 거북이 그런 경우는 뭐 해외 투표에 나오지만 그 머리 둘 달린 놈이 또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머리 둘 달린 놈이 나오느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고로 왼팔을 잃었어요. 왼팔을 잃는데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왼팔이 없는 애가 나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보지만 결코 될 수가 없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터인데 너무 자신 있는 분은 이것까지 알면 좋겠어요. 다윈은 이 돌연변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나오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바뀌어서 진화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다윈이고 다윈은 결코 돌연변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입니다. 나중에 이 다윈주의도요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다윈의 뜻을 따르는 신다윈주의가 있고 아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명체가 변형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두 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머리가 좀 우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돌연변이는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파충류의 뱀의 호흡기관이 새의 폐가 됐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호흡기관은 조금만 분량이 있어도 수분 내로 죽습니다. 네. 이런 주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계산기를 벽에다 던졌더니만
아주 비싼 휴대폰이 만들어졌다.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돌연변이는 왜 다윈지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제일 시작에서 임신 초기라고 보면 배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완성체가 이제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돌연변이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이 말기 단계에서는 돌연변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애가 나오기 직전에 뭐 머리가 둘이가 나오고 다리가 둘 나오는 그런 현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가령 있다면 초기에, 임신 초기에 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 초기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배가 죽거나 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마치 있을 것 같지만 돌연변이는 생태학적으로 말기에는 만들어지기 어렵죠. 또 그러면 초기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초기에 만들어지면 그 배아가 죽거나 불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윈주의에서 원동력이 돌연변이 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돌연변이 이어야 하지만 돌연변이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걸 뭐라 그러냐? 돌연변이는 다윈주의 거대한 역설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음이요.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손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개구리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물고기보다는 개구리가 더 많은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렇죠? 어류보다는 개구리가 훨씬 더 복잡한 동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되려면요, 외부에서 엄청난 유전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가 상실되는 현상, 망가지는 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로 인해서 유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정보 손실이 계속되면 정보가 획득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정보가 돌연변이로서 생명체가 새로운 것으로 종간 변화가 된다는 말은 계속해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정보가 더 획득됐다라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장사할 때마다 손해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거부가 됐다, 그런 말과도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다윈주의 분파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신다윈주의와 단속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설명은 빼고요.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되려면 중간에 많은 천천히 변화가 됐을 테니까 중간에 많은 중간 동물의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1980년 시카고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중간 화석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다윈은요, 땅을 파면 중간 화석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윈은 훌륭한 면이 있어요. 자기 책에다가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론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책에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솔직한 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에서 배부됐을 때 중간 화석이라든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서 공부한 시조새는 중간 화석이 아닙니다. 시조새는 새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시조새를 다 뺐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아직도 시조새를 중간 화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이게 중간 화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의 굴드라고 하는 교수는요, 고고 생물학자인데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없는 이유는 이 진화는 조용히 갔다가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뀐 다음에 한참 갔다가 다시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아니 가만히 있다 이게 물고기를 쭉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를 됐다는 것은 창조지 진화를 볼 수 없잖아요. 아멘. 여하튼 이들도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이론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자연스럽은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제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준비했느냐? 이제 혹시 몰라서 했는데요. 자연스택은 아주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는데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빼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또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지금 제가 이거 뭘 써놨냐면요. 자연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뭐 물고기가 개구리가 됐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작위적 변화를 하는데 계획된 것을 할 수 있죠. 계획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렸어요. 그러면 제가 쓴 헌법 논문이 뒤죽박죽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못 알아보게. 그러나 제가 쓴 헌법 논문이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된 논문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제 헌법 논문이 경제학 논문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 무작위적 선택에 의해서 정말로 더 훌륭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논리는 본인들도 아마 좀 겸연쩍을 터인데 그냥 우깁니다. 예, 다음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자연 선택을 이 진화의 원동력으로 보느냐? 첫째,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과학적 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부정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선택인데 제가 뭐라고 비판을 하면 이런 태도는요. 뭐 수준이 낮은 학자는 혹시 몰라도 저명한 과학자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잘 모르겠다.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자연선택이나 돌연변에 의해서 이 진화가 이루어졌다. 종간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공작인데요. 숫 공작인데 자연선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자연선택은 적자생존이거든요. 적자생존. 그러면 공작의 이 아름다운 이 자태는요. 존재해야 옳은가요? 아니면 숨어야 되는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표범한테 잡혀 먹을 수 있잖아요. 공작 저렇게 딸기를 쫙 하면요. 이 공작을 잡아먹는 표범이 잡아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들한테 안 잡히려면 공작이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나 공작은 저 아름다운 자태를 암 공작을 꼬드기 위해서 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연 선택하고는 모순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류대로 만든 것과 종대로 만든 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제일 밑에 단계가 종입니다. 종. 그 위에 단계가 속이고 그 위에가 과입니다. 과.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대로는 생물학적인 종이 아니라 생물학에 따지면 과에 해당한다. 과. 예를 들면 고양이 과에는요. 호랑이, 사자, 치타, 들고양이 등의 여러 종이 있어요. 종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호랑이도 종이고 치타도 종이고 들고양이도 종이에요. 그러나 요 상위 개념이 고양이 과다 이 뜻입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은 암수 교배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종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동물의 종은 생물학적 종은 한 6만 6천 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종류로 환원하면요, 과로 환원하면 한 1000종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6만 6천 종이 필요 없죠. 종류니까 1000종류만 암수로 들어가면 노아 방주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도 한 30만 종 되는데 종류대로 본다면 620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예,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이 동물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야생 동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인간이 가축화시켰다. 야생 동물인데 가축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육축이란 말과 가축이라는 뜻은 같은 건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에는 가축이라는 말 안 쓰고 육축으로 됐어요. 육축으로. 다른 성경은 가축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육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 정확하게 종류대로 하나님이 막 만드신 게 아니라 땅의 짐승이 있잖아요. 땅의 짐승과 구별되게 육축을 별도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축과 가축을 성경은 일반 짐승의 하나로 보지 않고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벨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축, 육축 중에 하나인 양을 키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갈 때도요, 육축도 종류대로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종류대로 넣었다고 했어요. 성경이 재밌는 것은 가축과 일반 짐승을 구별해서 언급하던 사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육축을 일반 짐승, 다른 짐승과 구별해서 가축 또는 육축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그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이게 다윈은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기 이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은 중간 화석인데 이 지나친 망상 때문에, 상상 때문에 다윈은 방향을 잃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운이 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었느냐? 신을 대항하고 저항하려는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는 뜻입니다. 또 신을 거절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신론자 또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윈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역으로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윈 때문에 유물론이 만들어진 것이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것이고 인본주의 기초까지 제공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련된 도둑은요, 물건을 훔치지 않고 가격표만 바꾸는 거 있어요. 그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도둑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단계 높은 이 도둑은요, 물건을 안 훔쳐가고 100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가격표만 바꿔놓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역할이고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 1위입니다. 그런데 2등이 자본론이고 3등이 종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 자본론과 종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에워싸고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격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다음이요.
이 1980년 시카고 회의는요, 지금 결론이 뭐냐? 중간 변화, 중간 화석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그것도 강한 믿음이 요구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성경을 보고 믿는다는 것도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화를 믿는 것은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 꼭 기억해 두실게. 1980년에 시카고에서 중간 화석이 드러나지 않았죠? 중간 화석이 없다고 확인했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낯설죠?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1871년에 이 라이엘이 지질계통표,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지질계통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 고생대는 3억만 년 전의 지층이다. 요거는 1억 5천만 년 전이다. 이건 5천만 년 전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하니까 교회가 타협했습니다. 뭘 타협했느냐?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타협합니다. 첫 번째 타협 이론이 맞지도 않아요. 라이엘 때문에 유신 진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계시는데 창조주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신학자들이요. 교회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협은 1980년에 이루어집니다. 시카고 회의에서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것이에요. 종간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즉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뭘 또 주장하는가 하면 점진적 창조론. 옛날에 창조했고 중간에 또 새로운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걸 창조하시고 점진적으로 창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유신 진화가 생긴 것이고 시카고 회의가 끝난다면은 점진적 창조론이 등장함으로 다시 한번 타협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한꺼번에 다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인위적으로 점진적으로 창조를 했다라고 거짓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이 전달이 좀 잘 안 되면 넘어가시자고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윈은 꼭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창조는 DNA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60에서 한 100조 정도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세포에는요 세포 하나마다 수천 권의 책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과 컴퓨터를 보면 누구의 이 책이냐? 만든 사람의 책이 나야 되는 것이죠. DNA 역시 만든 사람의 정보 배열이기 때문에 창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에 이 생물학의 빅뱅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질학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요 말을 기억하세요? 시생대와 원생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시생대와 원생대, 시생대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땅이고 원생대는 셋째 날에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보는데요. 시생대와 원생대가 수억 년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억 년 됐다는 그 땅에서는요 화석이 나타나지 않아요. 화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 그들이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첫 번째 지층에서 수많은 화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물리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는가 하면 왜 수억 년 된 희생대나 원생대 지층에서는 단 하나의
화석도 발견되지 않느냐? 이게 커다란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다윈도 이 캄브리아 기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이해해 두세요. 화석이 제일 먼저 발견된 게 고생대층에서 발견되는데 뭐 캄브리아 기까지 우리 이해 못한다 그래도 고생대에서 처음 발견되는데 그 화석의 형태가 완전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완전한 형태로. 원래는 어떻게 등장해야 돼요? 지금 그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 원시 생명체와 같은 단계로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발달된 형태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에 이 삼엽충이 있거든요. 삼엽충.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면 3억 년 전에 있다가 지구에서 사라진 무척주 동물이라고 해요. 이 3억 년 전에 이 삼엽충인데 다음이요. 이게 삼엽충의 화석입니다. 이게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화석에 이제 돌에 있는 삼엽충인데 3억 년 전에 있다가 멸절된 무척주 동물인데 이 삼엽충에는요 눈이 겸눈이고 렌즈가 1000개, 700개가 발견되는 거예요. 눈에서 3억 년 전에 발견된 무척주 동물에 눈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3억 년은 빛에 민감한 세포가 한 수억 년 전에서 눈이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눈이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음이요. 여러분 실러캐스라는 이제 그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3억 년 전에 살았다가 6천만 년 전에 멸절됐고 이 실러캐스가 양소류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고 책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실러캐스라는 물고기가 1938년에 잡혔어요. 이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물고기가 아주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세계 어류학회에 보고를 했고 조사해 보니까 3억 년 전에 살았다는 그 이 화석이 있는데 화석과 동일한 형태의 물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박제로 있는데 1985년에 코모로 공화국에서 우리나라가 수교 기념으로 이 박제된 실러캐스를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거든요. 현재는 제주도 한화 아쿠아 플라넷에 있습니다. 2018년 6월이라 쓴 이유는 가면 제가 2018년 6월달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다음이요. 요게 실러캐스의 화석이거든요. 네. 다음이요. 저게 동그라미 때문에 보면 코모로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찾을 때 아프리카에서 코모로 공화국을 찾으려면 안 보여요. 왜냐면 좀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한 것이고 다음이요.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물고기죠. 이게 실러캐스입니다. 다음. 밑에가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 이 지느러미가 이 개구리의 다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양 동물 보시면요 별의별 희귀한 게 많습니다. 저 정도는요 희귀한 것에 속하지도 않아요. 다음에 그다음에 지질 주상도라고 있는데 자,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 신생대가 있죠. 고생대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면요 무척주 동물 해가지고 삼엽충이라 돼 있죠. 삼엽충.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나중에 다윈이 죽은 다음에 화석하고 지질연대와 연결시켜 놓은 것이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면 자 그러면 어느 학생이 삼엽충을 주셨어요. 주시면 이게 교수님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라고 물으면 삼엽충을 동위원소를 연도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재요. 안 재면서 뭐라는 거면 캄브리아기에 있으니까 고생된 캄브리아기니까 저게 3억 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3억 년 된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캄브리아기 고생된 이 지층을 쟀을까요? 안 쟀을까요? 안 돼요. 안 쟀어요. 안 재고 그냥 3억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장한 놈이 그냥 장땡이고
다른 수학들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당과별. 틀릴까봐. 틀릴까봐 안 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느냐? 간단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층에 석탄이 있거든요. 석탄을 채집해다가 탄소 동위원소로 재면요 연도가 나옵니다. 연도가 나오는데 본인들은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연도가 4만 년이라 나오면 저거 다 틀린 거잖아요. 보통의 학자 주제면 적어도 교수라면 저게 3억이다 2억이다 나오면요 다 후대 학자들은 조사합니다.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 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저게 3억인지 1억 5천인지 궁금하니까 조사를 하는데 전 세계 누구도 조사 안 합니다. 안 하고 연구비도 내줄 리가 없어요. 왜냐면 틀릴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미국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위원소에서 말하게 되는데 그 동위원소에서 이런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되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있는 석탄 10개를 석탄은행에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동위원소를 쟀더니만 모두가 2만에서 4만이 되는 연도가 나온 거예요. 2만에서 4만 나온 거하고 3억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건 차곡차곡 쌓인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연도를 재야 되는데 하나도 재지 않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생물의 80%가 식물인데 그 식물이 자기 마음대로 풀 잎도 나고 뭐 등등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칭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칭형이요. 그래서 꽃잎도 대칭, 인간도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대칭이고 건물도 대칭으로 많이 짓죠. 다음 보세요. 자, 꽃잎 보면 다 대칭이죠. 다음이요. 나비도 대칭. 이런 게 재밌어요, 그렇죠? 머리 아프게 뭐 도연변이가 어떻고 뭐 자연 선택이 어떻고 아유 참. 이것도 대칭 아니겠죠? 이쁘죠? 다음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프락텔형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면 부분과 전체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러시아 인형을 꺼내면 또 똑같은 인형이 나오듯이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문어다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공작새 기토도 그렇고 고사리, 브로콜리 뜯은 것도 똑같이 브로콜리가 생기죠, 그렇죠? 네. 다음 이게 문어다리고요. 다음 고사리를 보면요, 저 큰 고사리에 저걸 뭐라 하면 잎이 있잖아요. 그 잎 옆에 입 안에 있는 또 그 잎새라 그러나 똑같아요, 생긴 게.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칭형과 프락텔형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자, 이게 피보나치 형인데 수학이 나오는데 뭐 절대로 어렵지 않고 외우실 필요도 없어. 이거 뭐냐면 이게 이탈리아 수학자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피보나치 수열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피보나치 뭔가면 앞에 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예요. 1, 1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합치니까 2.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니까 2와 2를 합치면 3. 그 다음에 3과 2를 합치니까 5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뒤에 숫자를요, 앞에 숫자로 나누면 3을 2로 나누고 5를 3으로 나누고 8을 5로 쭉 나눠요. 쭉 나눠보면 평균 1.618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이 1.618.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2, 3, 5, 8 나가잖아요. 보시면 2, 3, 5, 8 아니요. 그러면 4가 없죠. 꽃잎은 92%가 피보나치 수열로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에는 4가 없으니까 꽃잎이 넉 장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6, 7이 없잖아요. 6장, 7장도 없는 거예요.
9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학자들이 이걸 다 발견해낸 거예요. 다음이요. 요건 1장짜리고, 다음. 요건 수장짜리고요. 요건 5장짜리고, 8장짜리. 요거는 이제 해바라기인데,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요.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하지 않는 꽃잎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넉 장짜리 없죠. 네이클로바 그거 없잖아요. 넉 장짜리 없죠? 6장, 7장 꽃잎이 없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뭐 아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해바라기인데 여러분 해바라기 잘 보시면요. 저게 이제 이게 오른쪽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좀 씨앗이 배열되어 있고 시계 방향 쪽으로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이시죠? 다음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피보나치 수열로 하는 이유가 촘촘하게 배열을 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해바라기가 크고 작은 해바라기가 있었는데 84 어떤 거는 우측이 또 좌측으로 흐른 게 어떤 건 8개, 13개 어떤 해바라기는 이제 나선이 34개, 55개 그다음에 55, 89 이렇게 된 해바라기를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다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철치라는 사람이 이걸 다가 발견했다 그래요. 다음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식물이잖아요. 이게 보면 이 나뭇잎이 이제 나뭇잎 자랄 때 원칙 없이 나뭇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뭇잎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나뭇잎이 좀 올라가서 여기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사이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좀 나와있죠? 137.5도로 꺾이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잎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 잎과 요 아랫잎 사이가 몇 도요? 137.5도입니다. 이게 누가 발견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견한 거예요. 요렇게 해야만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아래에 있는 나뭇잎도 햇빛이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저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앞으로 나누면 얼마나 된다 그랬죠? 1.618이에요. 그쵸? 요 각도가 137.5도입니다. 다음이요. 피보나치 수열의 1.618은 황금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1.618대 1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TV 수상기도 1.618에 1, 그 다음에 창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엽서도 그렇고 1.618대 1로 한답니다. 가로가 1.618에 세로가 1이 가장 안정적이라 그래요. 다음이요. 그런데 자 여러분 A하고 B를 보면 A가 1.618이고 B가 1이라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어렵지 않죠? 아멘. 그러니까 A가 1.618이고 B가 1이니까 이걸 아래로 꺾으면 1.618대 1이 되잖아요. 그쵸? 요 직선을 우리가 동그랗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동그랗게 만들면요. 저 아래 모양을 보시면 A가 더 길잖아요. 그럼 C에서 C'가 A 직선으로 만들어진 원이에요. 그 다음에 B 여기 이쪽에 빨간 게 B란 말이죠. 그런데 요 각도가요. C 그다음에 0 그다음에 C 각도가 137.5도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아멘. 황금 비율 1.618대 1로 되어 있는 선분을 동그랗게 만드니까 요 각도가 137.5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이걸 보고서 우연이 됐다라고 하면요. 하여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다음이요. 그래서 선분을 A와 B로 나누는데 1.618대 1이다. 그랬을 경우에 황금비와 황금각의 놀라운 결합이 드러납니다. 다음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놀라셔야 되는데 이제 식물이 근데
이제 처음에 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싹이 트는 발화 과정을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싹이 트는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근데 그 첫 번째 그 원기라 그래요. 원기. 잘 모르겠어요. 원기라 그러는데 1번 원기가 만들어지고 또 2번이 만들어지고 3번이 만들어지고 쭉 해가지고 식물이 이제 기초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다음 걸 먼저 봅시다. 요렇게 이제 여기 보면 11번, 24번 해가지고 이건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순서. 그런데 다음이요. 1번이 만들어지고 또 2번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다시 3번이 만들어졌겠죠? 그랬는데 1번에서 2번 만들어졌을 때 각도가 저게 빨간 게 137.5도예요. 그러니까 저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137.5도, 2번하고 3번도 137.5도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의 이 원기를 통해 가지고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학자가 연구 논문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137.5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네, 여기. 이제 놀랄 준비를 좀 하셔야 돼. 137.5도로 계속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37.5도라고 하는 게 식물의 DNA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아니 식물이 지가 알아 137.5도가 그냥 DNA가 없는데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놀랄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요 외부에서 식물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거죠? 만유 인력 법칙에 의해서 지구의 중력이 있다 체크되고 있죠? 모든 식물이 원기가 만들어질 때 137.5도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식물 안에 있는 DNA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137.5도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봤지만 핑계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는데 창조주가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이게 그냥 저절로 됐어요? 우연이 됐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글을 공부하면서 막 몸에 전율이 흐름을 느꼈어요. 저는 처음에 왜 이 식물 안에 이 DNA가 없느냐 이상하다 그랬지만 밖에 있네. 밖에 누군가가 이걸 원칙을 지금 붙잡고 적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이 식물에게 137.5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분이 누구냐? 다음이요. 다음. 이것도 제목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음입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사람들은 이게 참 진화가 됐다는데 여러분 눈이요 매우 중요한데 진화론자들이 설명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인데 여러분 눈으로 사람을 물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복잡한 다 이론을 빼고 동공 눈동자가 필요하겠죠. 아멘. 수동체를 뭐가 두 가지 될 거 아니에요. 두 개는 꼭 필요해. 그러면 그게 저 뒤에 있는 망막에 세 개 되겠죠. 망막에 꽂힌 다음에 그게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에 전달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는 동공이 필요하고 수정체가 있어야 되고 망막이 비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해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다섯 가지가 꼭 필요해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다섯 가지 기본 요건이 반드시 동시에 갖추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제 요새 눈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럼 어떤 겁니까? 다섯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의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아멘. 한두 개의 기능이 약한 거하고 한두 개의 꼭 필요한 요소가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던 이 눈의 문제는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가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5%만 보이는 게 아니라 10%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런 등등이 뭔가면 이게 진화가 불가능하고 창조로 된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두 뺍시다. 다음에 응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빼고. 그러면 이 다윈은 어떤 인물이냐? 종의 진화를 이 사람은 확신을 했어요.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 종은 바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입증 자료가 많을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윈 때도 없었지만 이후에 170년 지난